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별 사업비를 산출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입주 지연 배상금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체계 관련 연속 보도, 성장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을 위한 보육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올해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시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별 사업비를 산출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군공항 이전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대구와 달리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 작업을 진행했던 국방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다음 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정성 검토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우왕과 해남 고흥이 1, 2, 3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검증 작업이 끝나면 범정부 협의체 차원에서 재논의를 거친 뒤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에 될 수 있는 곳을 가려서 그것과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는 또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규모는 5천억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안과 규모가 확정된다고 해도 예비 이전 후보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을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반대 여론이 심했고 정부의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국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기존 특별법에 국가 지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광주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 지원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결론이 나온 지 6년째. 국방부의 이전 사업비 산출을 계기로 민선 8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의 첫 단추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첫 동물 화장장 설립을 위해 진행되던 개발행위 심의가 주민의 반발 속에 보류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 관련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주민 반발과 현장 방문에 따른 보완 사항 등을 이유로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산구 양동의 한 마을 인근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한 민영업체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변경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이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부쩍 해도 짧아지고 체감상으로 기온도 많이 낮아진 게 느껴지시죠?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17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종일 선선한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무렵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주민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주거 대책이 허울 뿐이라며 입주 지연 배상금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 팻말을 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분양 주민 수백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상경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내놓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입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현산 측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현산 측이 발표한 지원 대책을 보면 중도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돌려주고 전세 자금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 붕괴에 대한 책임만 피하려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까지 최소 5년 6개월이 넘게 걸리는데 아파트 분양가 5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2억 2천만 원과 이자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반환받고 나면 입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현산 측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의 90% 이상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실정을 감안할 때 대다수 예정자들은 지연 배상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산이 약속한 공사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년 후에 만약에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줘야지 입주 예정자들이 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와 대출금 없이 중도금을 낸 세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지연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의 미온적인 주거지원 대책에 입주 예정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산단 내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달 사이 여수산단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내 금호 석유화학 고무 2공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이곳에서 사이클로헥산과 TLA가 유출됐습니다. 모두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공장의 고무 생산 라인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혼합 화합물질이 유출됐고 기체로 바뀌어 인근으로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14명이 일부 화학물질을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증설 작업을 하던 도급업체 직원들이 목다가움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이후 증상이 가벼운 30여 명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은 즉시 가동을 멈추고 화학물질을 수거했습니다.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좀 떨어진 것들은 우리가 물로 원래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밸브를 잠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한 달 사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는 벌써 3건입니다. 지난 8월 말 하나솔루션 TDI에선 기준치 이상의 유독가스가 유출됐고 사흘 뒤에는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스팀 배관이 파손되면서 발암물질인 페놀이 소량 새어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주민들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근 국회에서는 기업의 노후 설비 관리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노후 설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지른 교사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광주 교사노조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실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데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다며 피해 교사 보호 조치가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법 촬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권 보호 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에 복면을 쓰고 파출소를 습격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6월 여수 봉산파출소를 찾아가 에어 화살총을 발사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담양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병로 담양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공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차량 전면부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6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보호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방임과 가정폭력 등 여러 이유로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된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근본적으로는 평소 함께 지내는 보육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육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보육원. 보육사와 아이들이 둘러앉아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한 거 이모 말했지? 네. 선생님이 구구단이랑 막 오답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이 시설에는 4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보육사 1명당 8명에서 9명씩 맡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올 정도는 돼야 되고 그 아이한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돼야 되니까 더 줬으면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육사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부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동들의 현재 심리 상태에도 향후 정서적 자립에도 중요한 존재인데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광주에는 보육사가 270여 명 필요한데 실제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육사 인력이 법정 인원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마저도 3살에서 6살 아동 5명당 보육사 1명, 7살 이상 7명당 보육사 1명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을 내가 7명을 엄마 혼자 돌보냐고요. 지금 2명도 많다 그러는데. 아동의 나이는 물론 장애 등 다른 특성도 함께 고려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광주 아동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육원 아동 가운데 느린 학습자로 불리기도 하는 경계선 지능이나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도 상당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아동들의 좀 더 세심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좀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는가. 보육사가 부족한 환경의 여파는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보호 종료 이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육사 인건비는 시비로 지급돼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당장 인력 확충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한편에선 더 깊은 교감을 바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10명이면 7명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하고 오래 있어달라고.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올해 국내 쌀 농가의 손실이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이 결국 붕괴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라리 강한 태풍이라도 와서 아예 농사를 망쳤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농업계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한 벼농사를 포기하고 다 자란 벼를 갈아엎는 실정입니다. 기름값, 인건비, 대출 이자 등 치솟는 생산비에 정부가 쌀값을 지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나락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쌀 생산자협회가 따져본 올해 쌀농사 손익계산서입니다. 쌀값 추이를 감안해 200평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일 돈은 49만 5천 원입니다. 모판값 올랐고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임대료도 올랐고 제초제, 병충해 방제, 제초 비용 다 올랐습니다. 기름값 올랐고 운반비, 인건비도 올라 전체 생산비는 65만 9천 원입니다. 모내기 이후 6달 동안 논을 돌보는 농민 스스로의 인건비는 계산해서 빼더라도 16만 4천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쌀 생산자협회의 계산은 정부와도 큰 차이가 없어 마냥 농민들의 엄살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손실을 통해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전체 벼 재배 면적 72만 7,158헥타르로 환산하면 쌀 농가에서 입을 손실은 1조 8,120억 원에 이릅니다. 생명산업과 안보 차원에서 식량 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농업 붕괴와 농촌 소멸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농협은 햅쌀 35만 톤 과잉 생산, 구곡 15만 톤의 재고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예측치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 폭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돈이 나오지 않은 곳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되고 생산량이 부족하면 수입하면 그만이고 생산량이 초과되면 시장에 맡기면 그만인 간편한 농정 기조 속에 농업과 농촌은 소멸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8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시 투자 유치 공동대응 TF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투자 유치 추진 전략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 지원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과 향후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가운데 199곳에 전기차 충전기 860대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충전에 1시간 이상 드는 100kW급 이하가 82%를 차지하고 급속 충전기는 18%에 불과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휴게소에서 대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이유로 급속 충전기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이 공식 제안됐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을 위해 헌신했고 광주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민 의원에 대한 복당을 당무위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돼 법안을 통과시켜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이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부쩍 해도 짧아지고 체감적으로 기온도 많이 낮아진 게 느껴지시죠?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단 1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종일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종일 대체로 맑은 가을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출근길 무렵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돼서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더 쌀쌀합니다. 장성과 담양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순천 1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